안드로이드 A반 엄지석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요구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컴포넌트 디자인 그리고 앱을 한번 실행시켜보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으로는 학생이 이제 자기네 학번으로 로그인하여서 출석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충실하되 작은 프로젝트지만 실제 서비스처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야 실력이 늘 것 같아서 개발자 친화적인 아닌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작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컴포넌트 디자인으로는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구조를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댑터, 컨피그, 모델, 서비스, 뷰로 나누었고요. 한번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난 다음에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학번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입력했는데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학번 7자리 입력해달라고 이제 메시지를 띄우고 아예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번을 입력해달라고 네 메시지를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입력을 했을 때는 이제 get 요청을 해서 스튜던트 정보를 받아오고 이제 OK 표시가 나면은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 학생 정보와 학생 이름과 아이디를 받아서 이제 푸드 엑스트라를 통해 이제 다음 액티비티로 넘겼고요. 이렇게 get intent를 통해서 이제 학생 이름과 이제 아이디를 저장을 해놨고 여기서는 스피너를 통해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지금은 과목이 하나지만 나중에는 과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고 출석 등록을 통해서 이제 출석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웹에서는 모달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모달창을 띄워서 출석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해놨고 만약에 안드로이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안드로이드는 서브젝트 컨피그에서 수요일로 요일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맞지 않는 요일을 선택해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이제 토스트장을 띄우게 해놨고요. 이렇게 알맞는 거를 해놔서 등록을 했는데 이미 출석하는 정보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월 2일이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이거를 이제 제가 리사이클러가 아니라 이제 카드뷰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카드뷰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클릭하면은 해당 날짜와 이제 날짜 캘린더와 출석 결석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날짜를 수정하려면은 날짜는 이제 수정할 객체를 찾는 키와 같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출석이었기 때문에 결석으로 수정을 해보면은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토스트 메시지와 함께 수정이 완료되고요. 만약에 10월 2일 거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는 이제 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삭제하면은 이렇게 삭제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은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fig 파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config 파일은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config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코드도 길어지고 뭔가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config 패키지에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이제 API config와 HTTP 요청 시에 활용할 HTTP config 그리고 과목별 세팅을 확인하기 위한 서브젝트 config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API config를 살펴보겠습니다. API config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방법론을 준수하면서 API 문서를 작성하고 개발할 때도 해당 문서를 계속 보면서 코드 작성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도도 떨어졌습니다. 문서가 많아질 경우에는 찾기 어렵기도 했고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API 요구사항 등을 이제 클래스와 같은 객체로 생성해서 개발창과 문서창을 왔다 갔다 하는 소요를 줄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HTTP 컨피그를 확인해 보면 이제 get 요청과 이제 포스트 요청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와 이제 응답
응답 이제 형식을 이렇게 규격화 해놨고요. 호출할 때 석세스와 아니 성공 시와 이제 에러 시를 둘 다 이제 항상 처리를 규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해놨고, 마지막으로는 서브젝트입니다. 해당 파일은 관리자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필요 없는 클래스인데 현재는 없고, 이제 API 요청을 할 수 있는 과목도 한 개뿐이기 때문에 한 개 과목에 대한 설정을 유지해놨습니다. 어, 사실 이 프로젝트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한 개뿐이기 때문에 뿐이긴 환경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이렇게 따로 빼지 않고 컨피그를 빼지 않고 사용하면 됐는데, 그렇게 한번 처음에 했었는데 지저분한 코드가 좀 많았어서 이렇게 따로 빼두게 됐습니다. 이제 앱 실행을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메인 액티비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 로그인 화면이 처음에 뜨게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액티비티에 있던 이 코드들을 이제 메인에다가 넣어놨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과 로그인이라는 내용,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는 메인의 화면과 이제 로그인으로 이동하는 이제 전환 코드만 하고, 로그인 액티비티에는 로그인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2초 동안 체류한 후에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하고 인텐트를 통해서 이제 전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로그인에서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디버그 코드를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입력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를 이제 입력이 있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입력일 경우를 이제 예외 처리해놨고, 스레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요청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HTTP 컨피그에서 get 요청을 규격화해 놓은 것을 가져와서 API URI와 이렇게 콜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렇게 로그인해서 이제 요청해서 응답받은 아이디와 네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푸드 엑스트라를 통해서 아이디와 네임을 넣어놨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액티비티인 어텐던스 액티비티에서 get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즈 뷰에서 get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해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텐던스 액티비티에서 이제 셋업 스피너를 통해서 이제 과목을 이제 현재는 한 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응용 하나인데요. 과목들을 세팅하고, 그리고 리스트 뷰를 이제 가져오는 이제 아이디에 맞는 학생의 출석 현황을 조회하는 이제 뷰를 세팅해 놨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출석 등록과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출석 등록 시에 이제 출석 등록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이얼로그가 뜨게 하고, 다이얼로그에서는 오늘 날짜로 첫 화면을 세팅을 하게 해두었고요. 날짜 요일을 이제 지정하는데, 이제 과목에 맞지 않는 날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날짜를 지정하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게 되고, 적절한 날짜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등록 요청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됐을 때는 출석 등록됐다는 이제 표시가 뜨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가 어디죠? 쇼 리스트 뷰에서 이제 아니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 뷰에서 아이템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스트 뷰로 이제 리스트 뷰에서 아이템을 클릭하면은 어텐더스 아이템에 맞는 이제 어텐더스 에딧 프래그먼트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에서 다시 나올 때는 여기 액티비티의 쇼 리스트 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클릭해서 에딧 프래그먼트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는 해당 이제 아이템에 대한 날짜와 이제 출결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화면을 보자면 프래그먼트 어텐던스 에딧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는 프래그먼트를 띄워도 이게 안 되네요.
이 화면에서는 날짜를 클릭하려고 하면은 여기 수정에서는 날짜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요청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보내도 해당 날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 상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삭제와 취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취소를 누를 시에는 다시 이제 아까 쇼 리스트 뷰로 이제 쇼 리스트 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다시 리스트 뷰로 돌아가게 되고요. 수정을 할 때는 업데이트 어텐던스를 통해서 이제 언서세스 처리를 통해서 이제 어댑터의 에디 리스너를 통해 수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수정 처리는 edit or 어디죠? 여기 어, add or update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출석을 등록할 때도 이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출석을 등록할 때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이제 하여서 이제 출석 정보를 입력한 것을 세트할 수 있게 해놨고 업데이트 할 때는 애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딜리트 할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딜리트가 딜리트가 잠시만요. 코드가 길어지다 보니까 맨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액티비티고 에디 프래그먼트에서 딜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업데이트 밑에 이 딜리트에서도 이제 아까 규격화 해놨듯이 석세스와 온 에러를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강제화하게 해놨고요. 딜리트는 이제 어댑터까지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출석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체 목록을 새로 고침하여서 이제 뷰에 다시 이제 재렌더링 되도록 해놨는데요. 원래는 이것도 어댑터로 하려다가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두 번 절차를 거치는 것과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새로 고침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겠어서 두 개의 경우를 모두 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굳이 아까 말했듯이 날짜를 수정할 수 없게 해놨는데 날짜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구현하자면 토스트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날짜 수정 후에 수정 버튼을 누를 때 해당 날짜와 출결 정보를 담아서 생성 요청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즉시 이제 이전 날짜를 삭제하는 요청을 또 보내서 생성과 삭제를 동시에 한다면 사용자는 모르게 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